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기본적인 컴포넌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전에 다루지 않았던 이 슬라이더 컴포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슬라이더 컴포넌트는 이제 이전에 올렸던 그 설문지 응답 수집하는 방법과 관련해가지고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 올렸던 것 같은 경우에는 반응들이 서로 관련이 없는, 예를 들면은 시험을 볼 때 이제 뭐 1번 선택지, 2번 선택지, 5번 선택지 이렇게 서로 문항들이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그게 적합한 것 같고, 대신에 뭐 이제 성격 관련 설문지를 얻다든지 좀 리커트 척도와 관련된 설문지를 얻을 때는 이 슬라이더 컴포넌트가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 슬라이더 컴포넌트에 대해서 요소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직접 이 사이코 파일을 테스트 해보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조작을 바꿨을 때 참가자들의 화면에 보여지는지 이것들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슬라이더 컴포넌트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클릭하게 되면 이제 뭐 베이직, 레이아웃 어쩌고저쩌고 탭 여러 가지 하나 있는데, 이제 주로 봐야 되는 거는 이 베이직 탭하고 어피어런스 쪽에서 조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베이직 탭으로 가서 보면은 뭐 네임, 스타트, 스탑 같은 경우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먼저 틱부터 보게 되면은 슬라이더의 어떤 범위를 지정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1부터 5까지 있는데 내가 이거를 뭐 1, 2, 3, 4, 5, 6, 7 했다. 그러면 이제 7점 척도로 표시가 되는 거고, 뭐 1하고 100을 표시했다. 그러면 왼쪽에 1, 오른쪽에 100.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틱의 위치, 틱의 이제 표시가 됩니다. 틱의 개수나 아니면 그 속도 틱의 범위를 설정할 때 설정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그 틱의 이름을 지정해 주제 쓰는데, 뭐 리커트 척도를 쓰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뭐 전혀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이런 식으로 표시해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그래뉴럴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틱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값의 범위라고 할까요?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0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단위로 아주 촘촘하게 반응을 수집할 수 있고, 이제 이걸 1로 설정했다 그러면 이제 1단위로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 이제 밑에 스타팅 밸류 같은 경우에는 이 슬라이더가 시작할 때 처음 반응 값을 어떻게 설정할 건지 지정해 주는 건데, 제가 여기서 이 컴퓨터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는 스타팅 밸류가 오류가 나가지고 지금 이 강의에서는 스타팅 밸류는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어피어런스 쪽의 탭에 가면은 이제 레이블 컬러, 레이블의 색깔을 지정할 수 있고, 마커 색깔, 그 다음에 이제 라인 색깔 설정해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스타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슬라이더, 웨이팅, 라디오, 그 다음에 스크롤바 이렇게 있는데, 슬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왼쪽, 오른쪽 바 이렇게 있으면 그 짝대기를 가지고 조절할 수 있게끔 반응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웨이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2, 3, 4, 5 이렇게 짝대기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동그라미 가지고 왔다 갔다 해주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문지 할 때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이에요. 동그라미 5개 이렇게 있고 하나 체크하는 거. 그다음 스크롤바는 이제 우리 인터넷 할 때 스크롤바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조작하는 게 스크롤바라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이제 이 4개가 뭐 그렇게 체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떤 슬라이드를 통해서 수집하는 반응의 결과가 달라지는 건 아니고, 그냥 참가자들한테 반응 수집하는 그 양식을 어떻게 보여줄 건지 그걸 결정해주는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스타일 트윅스를 보면은 레이블스 45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블을 45도 회전해가지고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레이블이 많은 경우에는 레이블을 이제 일렬 괄호로 쭉 나열하게 되면 화면이 잘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얘를 45도 틀어줘가지고 최대한 많이 레이블을 집어넣을 수 있게끔 설정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있는 트라이앵글 마커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마커의 양식이 원래는 이제 레이팅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가 디폴트인데 얘를 삼각형으로 바꿔주는 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타일적인 측면을 좀 바꿔주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슬라이더를 컴포넌트 실행해보고 이것저것 조작해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디폴트로 되어 있는 거 그대로 OK를 하고 실험을 돌려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제 지금 레이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은 그 빨간색 동그라미 언이 생기고 얘를 드래그 해가지고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를 딱 대게 되면은 반응 입력이 마무리되고 이제 실험이 끝나겠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레이팅 기본 설정 값이고,
만약에 여기서 내가 레이블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레이블을 추가하면 되는데, 이때는 그 문자열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레이블은 리스트 형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전에 레이블이 표시가 될 수 있게끔 이 슬라이더의 위치 좀 조금 이제 가운데로 올려보고, 여기서 한번 2개부터 넣어보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럼 이제 얘가 1점에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입력하게 되는 거는 여기 2점에 해당되는 레이팅에 추가가 되는 게 아니라 5점에 해당되는 레이블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우 그렇다.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OK를 하고 실험을 돌려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전과 다르게 이제 레이블이 표시가 됐는데, 제가 지금은 폰트가 조금 깨져가지고 다 보이진 않는데, 어찌됐건 1점에 해당되는 전혀 그렇지 않다와 5점에 해당되는 매우 그렇다가 표시가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폰트 조금 바꾸고 다음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여기서 레이블을 한 개 더 추가한다고 보죠. 그러면은 1, 5, 3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얘는 매우 보통이다를 추가하죠. 보통이다 이렇게 추가가 되고, 한번 척도를 6.7점 척도로 바꿔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매우 그렇다는 7점, 보통이다는 4점에 이제 위치를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 그래뉴럴리티가 0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 단위로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또 리커트 자료로 수집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응은 1점 단위로 돼야겠죠. 그러니까 얘를 1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평상시에 우리가 많이 보던 어떤 설문지 양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아까와 다르게 7점 척도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레이블이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7점은 매우 그렇다, 4점은 보통이다로 표시가 됐죠. 마우스로 드래그 하는 것도 아까 이전과 다르게 이렇게 막 부드럽게 옮겨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1점 단위로 나타내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한번 어피어런스 쪽을 조금 한 번 더 고쳐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어피어런스로 가서 이번에는 레이팅이 아니라 얘를 레이디오로 바꿔보고, 그 다음에 스타일 트윅스에서 레이블스 45도를 체크를 해서 실험을 돌려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까와 다르게 레이블은 45도 회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반응 수집하는 방법이 조금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구글 설문지에서 반응 수집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수집을 하잖아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드래그해서 옮기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가능하고, 실험 끝나고 나서 나오는 결과값도 사실 별 차이 없어요. 다른 양식으로 이게 슬라이더나 아니면은 뭐 레이디오냐 스크롤바냐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대체적으로는 이제 뭐 레이팅이나 레이디오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제 이 슬라이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슬라이더를 조작할 때 다뤘던 그 요소들이 이 폼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조작하는 방법과 되게 많이 유사해요. 물론 이제 이 폼을 제가 막 자세하게 다루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설문으로 할 때랑 이 사이코파이 내에서 자체적으로 돌리는 거랑 화면에 보여지는 게 너무 다르고, 온라인 설문은 좀 이상하게 화면에 출력이 돼가지고 실제 연구에서는 못 써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진 않긴 하겠지만, 어찌됐건 그 다루는 방법은 이 슬라이더에서 조작했던 내용들을 조금 이제 고치시면 돼요. 슬라이더, 그 다음 텍스트 박스, 이것저것 요소들이 막 합쳐져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강의를 종합해보자면, 이 사이코파이에서 설문 응답을 수집하는 방법 중 하나로 슬라이더가 하나 있고, 특히 이제 리커트 척도나 아니면 내가 뭐 범죄 연구를 할 때 목격자 기억의 확신도를 측정한다, 그럼 1점부터 100점까지 설정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연속형 척도를 사용할 때 이 슬라이더 컴포넌트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슬라이더 컴포넌트에서 이제 주로 조작하게 되는 그 요소는 이제 뭐 틱이나 레이블이나 그래뉴럴리티가 있고, 나머지 어피런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화면에 보여지는 것만 좀 참가자들이 이게 직관적인 양식으로 바꿔주는 요소이다 라고 하는 것만 이해하시면은 오늘의 수업 내용을 충분히 다 소화하시고 여러분들의 실험에 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요소를 어떻게 조작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